네, 앞서 이제 산업진상권 인더스트리 프로퍼티라는 개념들도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요. 요건 이제 기업체들이 또는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기업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자.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거나 중구난방이 되면 정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요걸 좀 정리를 해놓자라고 해서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근본적인 법의 목적으로 해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를 산업재산권 범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특허는 좀 상위 레벨의 기술이라고 보고요. 실용신화는 그 상위 레벨의 기술을 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약간 적급한 발명, 수준 낮은 발명, 하지만 뭐 아이디어는 괜찮은 네, 그 정도 고안이라고 보통 한자로 표현을 하고요. 디자인권은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어떤 형태, 흐름들, 외관을 얘기를 하고요. 상표는 표시의 이미지들, 마크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어떤 표장이라고 하는데 깃발처럼 특정한 마크 하나 보면 그게 누구 건지 아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보면 동그라미 4개가 가로로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으면 특정한 자동차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동그라미 크기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동그라미 4개가 가로로 돼 있으면 특정한 뭐 동그라미 안에 세모 같은 사람 인자가 그려져 있으면 특정한 무슨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표권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호기간은 앞서도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특허는 전 세계 공이 20년 정도를 인정을 합니다. 등록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만든 기술이니까 한 20년 동안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보호를 해주겠다. 다만 그 최대 권리 보호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나 정보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가 이제 조건인 거예요. 산업재산권은. 초반에는 그걸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사회로 환원해라. 네,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권리를 압박하는 구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업재산권입니다. 실용신화는 예전에는 15년 정도까지 인정해줬는데 이제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10년으로 줄여놨어요. 좀 간단한 기술인데 막 15년씩 해놓으면 그 너무 뻔한데 치사하게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 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연탄이 있었어요. 연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탄 안에 구멍이 몇 개냐에 따라 구공탄이냐 뭐 몇 공탄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연탄을 만드는데 구멍을 1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19탄을 만들었는데 10개로 했더니 불이 잘 안 붙더라. 그래서 30개 구멍을 더 촘촘하게 냈더니 역시 잘 타더라. 그래서 우리는 39탄이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실용신안을 뭐 연탄을 누르는 기술은 압축 프레스 기술이니까 그건 좀 고도화잖아요. 그건 특허가 될 거고 구멍을 10개네, 20개네, 30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조금 더 뚫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해서 실용신안으로 인정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탄을 나르는 집게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간극이 다르니까. 네, 그 집게를 만드는 걸 또 실용신안으로
또는 디자인으로 출원을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그 특허랑 실용에 대한 구별이 좀 있는데 장비를 뭐 집게를 하나 별것도 아닌 구조를 15년씩 보호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집게를 아예 못 만들게 돼요. 그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현재 시점 10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고 디자인은 또 반대가 됐어요. 디자인을 한번 만들면 그래도 제품을 오래 팔잖아요. 초코파이 그 형태가 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봤나? 못 봤나? 이렇게 돌려서 그 안에 하얀 것만 먹어보고 또 빵 따로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디자인 형태가 아직까지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 형태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15년은 짧다라고 거꾸로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은 현재 2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요. 상표는 등록을 10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한번 10년 고민해 보시고 사업이 되면 또 10년 연장해 줄 테니까 갱신해라. 그래서 보통은 특허 실용 디자인은 이 기간이 끝나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상표는 계속 연장해 줄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건 계속 가지고 가.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삼성을 상표권을 20년, 30년 쓰고 이제 다 썼으니까 내놔. 이러면 20년, 30년의 역사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표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닐까. 뭔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표는 유독 독특하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다릅니다. 산업재산권은 형태가 없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요청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뭐 매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재산권은 상표를 제외하고는 존속기간이 유한해서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그게 이제 국가가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라벨을 붙여놓거나 표시를 하는 거를 해주죠. 요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료,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서 정부가 돈을 받고 그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특허는 아까 이제 증권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표는 현찰은 아니잖아요.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교환 증서죠. 네. 그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천장을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요 수표를 가져가면 그 1000개를 바꿔줄게. 뭐 이런 개념의 수표거든요. 물론 그 바꿔주는 주체가 은행이거나 뭐 어떤 기관일 텐데 저 집에서 얘기하는 천장은 우리는 인정 안 할 거야. 우린 그건 100장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동네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화폐는 정상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수표는 교환 가치들이 특정한 지역 또는 멤버십이 있는 영역에서만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수표를 들고 와서 뭐 우리나라 조그만 마트에 가서 그 수표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 것처럼 특정한 지역, 속지주의라고 해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근데 특허도 이 형태랑 매우 유사합니다. 등록증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그
그 권리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특허증이 되면 걔를 수표처럼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치평가랑 현물평가라는 거를 해놓고 그걸 누구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얼마 비용으로 환원해 주게끔 하는 거. 네, 그래서 수표 개념으로 증권화가 가능하고, 그 증권화된 걸 거래하면 수익화가 되는 거죠. 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특허라는 개념들이 특별히 허가된 권리인데 머릿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증서로 만들어줘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또 정의가 깔끔하게 끝날 거예요. 그 산업재산권이란 전체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누가 만든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특허, 디자인권으로 이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게끔 구별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상표나 글자를 보고 이게 누가 만든 거지?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 이런 게 구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상표권이라는 개념으로 권리를 특허라고 특별히 허가된 것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디자인권, 상표권, 권리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기술이나 제조하는 방법들,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재산권은 하나가 좀 정리될 겁니다. 이제 2시니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또 뒤에 잠깐 남은 것들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2교시 할 때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네, 또 해볼까요? 이제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 정도를 이제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라면, 저작권은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이고,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들을 보호를 통해서 사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또는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좀 보는 거구들이고요. 기존의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이 예전에는 저작자가 사후 50년까지 보호하는 거였지만 이게 조금 길어졌어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재산적 이득이 갈 수 있게끔, 또는 막 함부로 쓰는 거를 좀 방지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된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실제 저작하신 분이 돌아가셔도 뭐 누군가에게 승계가 되거나 상속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50년간으로 일단은 한정을 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70년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엄청 길게 보호되는 거니까 특허가 20년, 디자인도 20년, 20년 보호되는 것보다 저작권으로 70년을 보호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꼬맹이들, 아이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신 못 차리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작권 확보, 지식재산권의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되고 재산적 가치가 일어난다는 걸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식재산권 IPR이라는 걸 확보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총정리를 잠깐 해보면 당연히 이제 제가 권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깃발을 꼽아놓고 여기는 제가 이미 땅 잡았어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한데 이 정도까지는 되겠죠. 또 하나는 좀 힘세 보이는 기업이 막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패 같은 개념, 특허증이나 권리권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왔던 기업도 여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면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배상. 잘못은 아니지만 과실에 의한 거면 보상. 네, 법률적으로 용어가 두 개가 다릅니다. 또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저희 거를 거의 베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상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젠 저희한테 허락받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면 로열티를 내는 거겠죠.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나대지 공터가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학교 곁에 학교 교문 밖에 조그만 공터인데 이게 뭐 주인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거기다 옥수수를 막 심었다고 쳐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옥수수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해가지고 그 앞에서 찜통을 놓고 옥수수를 쪄서 팔았어요.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되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짜잔 짱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떠나세요. 그러면 저 옥수수 제가 많이 심어놨는데요. 안 돼요. 제 거예요. 제 땅이니까 가세요. 이러면 좀 약 오르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심은 건 저니까. 네, 그럴 때는 땅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동안 그냥 무상으로 쓰신 것도 좀 고려해서 월 얼마를 내고 장사를 하시고 다음에는 안 하시거나 뭐 철수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돈을 더 내시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로열티 개념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고요. 마케팅 이점도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졌으면 저희는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특허받은 조리법으로 이용합니다. 특허받은 상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제품보다는 좀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재산적 가치 이게 이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화가 가능하다. 수표를 만들고 수표라는 개념으로 증권화를 만들고 증권화가 된 걸 현금으로 전환하는 유동화 작업을 하고 유동화한 상태를 수익을 만들면 수익화가 되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IP의 경영 개념이 자꾸 돼가고 있고요. 또 타인이 막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쓰시면 그 이후로는 피해 배상을 요청하겠다. 또는 영업정지 가처분을 요청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겠다. 법 개념으로. 뭐 이렇게 되면
생각 안 했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영자들은 합의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또 지식재산권 획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정보자금이나 지역 사업들을 참여하게 되면 어드밴티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뭐 과제할 때 특허 등록 몇 건 이상 되면 벤처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 인정하겠다. 아니면 뭐 특허를 많이 가졌다면 과제를 하는 총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허를 이미 가졌었는데 지금 과제랑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새로운 특허를 또 만들면 앞에 있던 특허들도 유지관리비를 뭐 같이 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게 보호적 측면, 공격적 측면 두 가지 다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공세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공격형, 한쪽은 방어형, 공방이라는 개념들이 자꾸 생기고 한쪽은 독점권을 주겠다 20년간 또는 저작권은 70년간 대신 그 기간이 끝나면 공개해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해라 그게 싫다면 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는 어원을 좀 고민해보면 재밌어요. 14기의 그 영국의 국왕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국왕이 특별한 허가를 해줬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밀봉 이렇게 편지인데 열려있는 편지인 거예요. 여기는 왕이 인증해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찰 같은 거겠죠. 그래서 레터 페이턴트라는 개념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된 허가권을 줬다. 특별한 권리를 줬다. 왕이 국왕의 직인이 찍혀 있다. 내가 이 정도 권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게 지금의 산업에서는 제도화가 되고 또 아이디어들 또는 발명이라는 거 새로운 걸 만들고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런 선한 기능, 선한 효과들을 보호장려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활동, 발명의 활동이 당연히 산업부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죠.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후원하자, 지원하자 라고 한 거고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후원을 하되 20년이 넘으면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서 그동안 보호했던 거를 납득을 좀 받자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독점권을 주지만 기간이 지나면 기술을 공개해야 되고 또 처음에는 공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사회가 좋아진다. 뭐 이런 취지로 특허 제도가 그나마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법이 좀 지저분하다는 둥, 법이 뭐 공평하지 않다는 둥에서 많이 뜯어 고치거든요. 특허법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산업발전이나 공익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아주 세세한 운영에 대한 방식은 산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조금씩 너무 옛날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취지만큼은 크게 손대지 않고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전 많이 해요. 행정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력 관계를 설정해주는 설권적인, 형성적인 행위다. 행정행위다. 저 특허증 수표에다가 당연히 뭔가 기재를 해놔야 되고 그 기재된 내용이 사회랑도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수표는 사용하면 나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라서 특별히 허가된 권리다. 행정상으로 인정해주는 행정상으로 인정한다는 건 정부에게 무언가 수수료, 등록료, 비용을 내고 그 권리를 요청한 거고 그걸 인정받는 것이다.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특허는 돈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려워요. 뭔가 요청하려면 정부를 대상으로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가진 자들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반대편, 자본주의적인 제도에 적합한 거죠. 그걸 이제 공익성으로 자꾸 풀어가는 것들이 요즘의 시대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법체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허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술들을 여러분이 연구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볼 때 첫 번째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가 없으면 일단 법체계 안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 게 일단 위배되거든요. 이건 산업상 안 쓰고 저만 써요. 저희 집에만 써요. 이러면 그건 가족의 노하우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적어서 아니면 아주 미약해서 출원을 해도 등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출원 이제 내가 뭔가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 앞서서 비슷한 게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선행기술, 프라이어 아트라고 하는데요. 선행 자료들이 있으면 신규성이 없으니까 그건 뭐 재밌어 보이지 않는다. 의미 없어 보인다. 이제 두 번째가 신규성이고요. 만약에 신규성은 없는데 그나마 제일 좋다라고 하는 기술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죠. 실용신안. 근데 실용신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보성이라는 거는 실용신안에 가까운 거. 네, 그 부분을 적용한 문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허는 이제 존속기간이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줄었지만 그리고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속지주의입니다. 수표처럼 특정한 공간 안에 특정한 지역 안에서만 소통이 되게끔 합의가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특허를 다른 국가에서 쓰고 싶다면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행정법상에 주어지는 권리라고 했으니까 행정부처가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있고 일본의 행정기관이 있고 미국의 행정기관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그 행정기관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속지주의, 그걸 관리하는 기관 성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요 권리를 인정하는 그 행정 비용이 각각 다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특허는 대강 전체를 다 보신 거고요. 실용신안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아서 모방도 좀 쉽고
너무 보호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몇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바뀐 직전에는 실용신안은 뭔가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고 먼저 등록을 해줬어요. 그냥 쓰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 그때 심사할게. 그래서 실용신안으로 등록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없애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용신안권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술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닌데 저거는 서류만 내면 일단 주는 건데 그걸 모른다면 이제 오해 여지가 되게 많아지겠죠. 멋있어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점점 IT 때문에 더 헷갈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06년에 법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다시 한다. 그리고 심사를 했더니 오남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업에서 막 함부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줄었죠. 네, 그런데 경비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냥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면 인지만 버벅 붙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심사료도 내야 되고 심사 과정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고치는 비용도 들고 뭐 그러려니 특허를 내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실용신안도 지금은 심사제도로 전환이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제가 97년에 특허 이쪽 분야에 참여를 해서 선행기술 조사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심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 전에 99년에 무심사 제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동안 쭉 가다가 다시 바뀐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상표는 좀 특이한 게 트레이드 마크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라는 용어로 많이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그냥 마크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늬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래서 그러네. 브랜드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버닝한다는 뜻이어가지고 각인을 좀 시키는 거예요. 인두 같은 거로. 그래서 로고를 이제 누박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게 누구 거구나 소유물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요즘은 상표를 브랜드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게 그리 낯설지 않은 상태까지는 온 것 같아요. 상표의 법제도 자체가 다른 상표 사용자랑 구별을 하기 위함이고 또 소비자는 이게 누가 만든 건지를 아니까 오인해서 사지는 않지 않겠냐. 네, 그리고 오인하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기호를 쓴다던가 문자를 쓴다던가 도형을 쓴다던가 우리나라에선 많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지만 소리와 냄새,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놓으면 이거 누구 거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것들이라서 브랜드로 많이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상표와 상호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상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법인으로 만들려면 법원에 가서 상호 등록돼 있는 걸 조회하고 본인 거가 생각하는 내용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상호 등록이 되고
만약에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상호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호는 상업적인 활동을 할 때 영업을 한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상표는 영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물건, 이 행위 자체랑 다른 사람이 한 건지 구별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법인으로 가면 상호를 상표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사업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갈 때 상호가 상표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들인 거고, 그래서 많이들 법인 낼 땐 상표 등록해야 해 중간 단계를 건너뛴 거죠. 상호 등록을 하고 상호 등록이 가능하면 그때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거죠. 네, 반대로 상표를 등록해 놓고 상호로 거꾸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 마크에 대한 부분들, 로고, 텍스트 이런 부분들은 상호로 등록하기 전후에 상표를 획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슈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따따따 땡땡땡 뭐 이렇게 닷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땡땡땡 뭐 KR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한참 상표하고 도메인하고 결합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개인이 코리아라는 도메인을 가진 거예요. co.kr도 있고 kr.도 있고 co.com도 있고 뭐 re.kr도 있고 ac.kr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코리아를 딱 잡아버리니까 공공기관이 코리아를 못 쓰고 고려대학교가 못 쓰고 고려인삼이 코리아를 못 쓰고 되게 황당한 상황이 막 벌어지다 보니 그 개인에게 도메인을 팔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불편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라이센스처럼. 그래서 고가로 판매가 됐다. 그 얘기가 퍼지면서 뭐 별의별 IP를 확보해 놓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상표도 증권화하면 수익화가 되는데 도메인도 등록을 해놨더니 수익화가 되더라. 그러면서 가장 권리권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문자니까 상표랑 도메인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 상표를 등록하면 도메인을 그 이후에도 뭐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완전 별개로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는 등록받았지만 도메인이 남이 등록돼 있으면 못 받는 거고 또 도메인은 등록이 됐는데 상표를 누가 갖고 있으면 그걸 똑같이 못 쓰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도메인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기업에서 많이 고민하던 거지만 요즘은 뭐 굳이 링크를 바로바로 연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 부분을 좀 보면 디자인은 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디자인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뻐 보인다. 신미감이 보이게 하는 형상, 모양, 색채 이것들의 결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표에 로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변별이 된다. 특정한 제품이랑. 그러면 상표.
변별은 안 되지만 멋있다, 이뻐 보인다 라고 하면 디자인. 네.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게 웹툰 뭐 이런 것들 하면 그 웹툰 캐릭터 하나를 다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또 그 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그 상표가 적용되는 분류를 지정해야 돼요. 뭐 이건 문구류에 적용하겠다던가 아니면 산업 자동차 분야에 적용하겠다던가 이제 이렇게 분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신청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행정비용이. 그때는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고 전 산업 분야를 커버하게 하면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IP도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익을 누릴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요즘은 중요해졌어요.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조금 살펴보면 당연히 물품에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형태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뭐가 좀 달라 보인다는 것들, 또 그 달라 보임이 멋있구나, 이쁘구나,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신미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디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권처럼 비슷해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건 특허였는데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뭔가 제조하는 곳에서 쓰이는 거라고 법 규정 범위를 약간 좁혀놔져 있어요.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서비스 디자인이 있고 막 이렇게 지금 디자인도 확장이 돼가고 있어서 디자인을 꼭 이렇게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한정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조정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뭐 신규해야죠. 새로운 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창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그럼 또 안 되지만 너무 어려워도 뭐 그건 구현이 잘 안 된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쉽진 않다. 창작하는 게 너무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다. 뭐 이 3가지를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그다음에 창작의 비용이성이 가지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